네, 오늘은 관절미남이 저쪽으로 왔군요. 제 거 타이틀 뺏어가시는 겁니까? 그나마 하나 있던 것도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들었었는데 관절미남. 네, 관절미남. 관절이 예쁜 남자.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뉴스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마감 시황 잠깐 네. 숫자만 좀 읽어드리면은 다우존스 강보합이었습니다. 0.14% 올랐고 나스닥 0.66% 올랐고 S&P 500 0.3%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시황을 이제 분석한다는 건 뭐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들을 참고해서 시황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엔 시황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특별히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숫자 나오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 네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뭐 굳이 뭐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내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나고 나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죠. 바이든이랑 이제 그 공화당이랑 만나서. 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폭 올랐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개별 주식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면은 어제 그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그 전기가스 요금 16일부터 월 평균 7,400원 오른다라는 제목의 어제 기사입니다. 이제 잠깐 속보처럼 이제 전해주셨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3월 말에 2분기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적용이 됐어야 돼요. 1, 2, 3이 1분기, 4, 5, 6이 2분기잖아요. 네. 그럼 4, 5, 6의 2분기 전기요금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적용했던 게 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 열고 나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그 요금입니다. 정치적인 요금. 예, 이거는 뭐 한전에서 받아가는 요금이지만 한전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요금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메가줄당 1.04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갖고 월 한 7,000원 가량 요금이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예, 대략. 예. 그리고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내면서 우리 사장님, 한전 사장님이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그만뒀어요? 예, 사의 표명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또 다른 그러니까 항의성이야? 아니면 뭐 이거는 경질성이에요? 제가 이제 정부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워야 될 때는 공공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우조선을 지원하느라고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 산업은행 직원들의 월급을 깎고 그리고서 나라에다가 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론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도 자구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자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차영 장관의 어떤 코멘트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 요금 지속 조정을 해왔는데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좀 덜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공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떠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공공기관들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유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높았을 때 그거를 저염요금을 바로 반영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무 상황 여건이 한전과 가스공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그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6조 2천억 적자 났습니다. 사실 넷떠스면 곱하기 4하면 네. 25조 적자인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누적 미수금 못 받은 미수금이 한 1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그 이런 에너지 요금이 또 인상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연동돼 있는 또 수많은 요금들이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뒤로 좀 밀어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에너지 요금 인상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정신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돈 버는 분들은 전 요금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전에도 한번 주셨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기초수급 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평균 요금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을 적용해 1년간 유예한다.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전에 기존의 생계라든지 의료 기초수급 생활자 중에 민감 계층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네. 이번엔 주거교육 기초수급 생활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계 의료 기초수급자만 받다가 이번에는 주거교육 기초수급 생활자까지 이 에너지 바우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만 운영되던 분납제도를 소상공인이라든지 뿌리 기업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번에 같이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업계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추가되는 전기요금 부담액이 한 3천억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번 때문에 3천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올랐던 요금이 13.1원 올랐을 때 그때 한 2,700억 정도? 네. 그 정도가 좀 추가 인상분이 있었고 이번에 한 그 300억 정도가 추가돼서 한 3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기로 쓰는 업체들, 뭐 대표적인 데가 현대제철이거든요. 네네. 이런 데의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 킬로와트 시당 한 10원 정도 인상되면은 700억 정도 비용이 추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강주 중에서도 전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추정할 때 이 전기요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전기차 타시는 분들 네. 요금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뭐 기준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현대차의 전용 충전기 EPT 기준으로 아이오닉 5 풀로 채웠을 때 한 620원 정도. 전기차 요금 정말 싸죠. 전기요금. 네. 이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 뭐 올리자는 목소리도 꽤 많은 것 같고. 예, 산업용지 오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농업용 전기가 유독 또 싸잖아요. 농업용이 좀 싼데. 그 얘기 저 사실 좀 무서워서 예. 좀 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 농업용 전기요금 그냥 좀 용기 내서 말씀드리면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 농업용 전기를 그 작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농업용 전기도 보면은 굉장히 좀 대형으로 하시는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업용 전기 요금 인하의 경우가 좀 혜택을 있어요. 거의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지역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짜 농업용으로 쓰이는 건가 싶은 정도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쓰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좀 제가 이제 요즘 시골을 갈 일이 이제 종종 있어서 보는데 막 쓰는 데도 많습니다. 막 쓰는 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더라고요. 예, 영세 농민들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민감한 얘기까지 전기요금 얘기 해봤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사실 요즘에 뉴스 전할 때 항상 민감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음. 그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중국이 자동차 수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중국이 예, 자동차 수출 예, 국가별로 1위예요? 예, 1위가 됐습니다. 이거 참 그 확실히 중저가 차량이 시장이 넓은 것 같아요. 1분기에 107만 대 자동차 수출을 해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세계 수출 1위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중국이었고 3위가 한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는 중국이 107만 대를 수출해서 1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3% 급증한 수준인데요. 사실 이 58.3%라는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작년 3, 4, 5, 6월이 그 상하이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증감률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건데 그 일본 자동차 수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일본 자동차 수출이 95만 4천 대, 아까 중국이 107만 대였으니까 한 12만 대 정도 차이가 나죠. 일본이 원래 1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영 언론이죠. 중국의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즈는 드디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을 제칠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출 지역이 좀 중요한데 네. 수출 지역이
유럽은 그렇다 치고 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러니까 좋은 차 타는 시장은 아니에요. 뭐 좀 저가형 차들. 예. 네. 그런 시장에 보면은 사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철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저기죠. 그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예. 밖으로 판다든지 아, 이런 그것도 거다 포함되는 포함인 거죠. 거죠. 예. 근데 테슬라 얘기는 예전에 네. 전기차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건데 네네. 그런 그 비싼 차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지금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수출 총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흠. 그 전에 유럽으로 갔던 거는 대부분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걸 미국, 중국으로 유럽으로 보냈던 거고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수치고 지역은 아시아 아니 뭐 동남아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굳이 수출해서 많이는 안 탈 많이 테니까. 타지 않고요. 남미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러면 중국 자체 브랜드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쵸. 아 그래요? 저가형. 오. 그 예를 들면 무슨 폭스바겐 중국 공장에서 막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대부분이 아니고 중국 내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동차들이 수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오, 근데 뭐 그래요? 나중에 한번 따로 분석을 한번 해서 갖고 올까요? 이게 지금 브랜드별로나 차종별로나 그러니까. 어떤 차가 좀 팔리는지. 중국 브랜드 차가 아무리 뭐 동남아든 중남미든 중국 브랜드 차가 그렇게 많이 달릴까 싶기도 한데 예. 그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랑 경합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덜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동남아 시장은 거의 한 95% 이렇게 일본 차입니다. 예, 그런 분야들이 조금씩 잠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난해 저희가 한국이 3위가 아니고 독일이 3위였네요. 근데 독일을 제치고 작년 2위가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 규모 이게 사실 그 증감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그 전 10년 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차의 수출이 100만 대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 200만 대 네. 그리고 2022년에 300만 대. 네. 와 진짜 잘 느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것이 워낙 싸게 나오는 차들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브랜드가 많아서 좀 과열 경쟁이 좀 있거든요. 중국 자동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공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중국 시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시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회사요? 예, 폭스바겐. 왜요? 거 1위거든요. 네. 중국 근데- 내에서.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이게 뭐 진짜 뭘 이렇게 팔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돈을 남기자는 건지 안 남기자는 건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점유율을 계속 뺏겨가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미 뭐 점유율이 미미하니까 그 딱 그 정도 세그먼트 한 EV5 정도에 되는 정도의 세그먼트만 먹으면 되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점유율을 크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인데 드디어 3천만 원 이하 전기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에서. 예. 그 25,000유로 그러니까 3,600만 원짜리 ID2를 출시한다는 발표를 이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만 유로 그러면 한 3천만 원 언더로 가는 전기차 내놓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 제조사를 계속적으로 지향하겠다. 네네네. 정말 이빨 깎게 물고 하는 느낌이 네. 있죠. 확실히 어떤 뭐 헤리티지가 있다고 하는 혹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차 말고는 중저가 차량에서는 중국 차가 대단히 약진할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일본도 굉장히 좀 일본이 그걸 잘했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갖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거기서 시장을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뺏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가 항상 뭐 너무 하이 퀄리티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기술이 별로다, 뭐 중국차 별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뭐 저도 압니다. 모르고 드리는 얘기 아니고 근데 뭐 싸다고 그쪽에서 뭐 아프리카, 네. 아시아에서 사는 거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추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요즘의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를 네. 그 기업들이 뭐 하나 보면서 좀 체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제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지표들하고 좀 다르게 좀 약간 생기가 좀 있어요. 그 생기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요즘에 확실히 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좀 잘 되고 있다. 제조업보단 서비스업. 예. 그러니까 제조업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다시 부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서비스업 쪽은 소리 소문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1분기에 어디 갔냐? 1분기에 우리나라에서 관광 나가신 분들이 거의 한 1,000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1분기에? 아닌가? 잠시만요. 네. 와, 그 정도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 항공사 실적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아시아나 항공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항공사들 예. 항공사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지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이요? 예,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대형 항공사하고 네. 작은 항공사하고의 실적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아. 그 대형 항공사들은 이전에 그 코로나19 겪으면서 화물. 네. 그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짭짤했다고. 그 짭짤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유료 할증료 같은 거 많이 올라가서 유류 대금들 많이 늘게 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4,5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당기 순손실 620억.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요? 예. 여객 매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353% 급증한 9천억을 기록을 뭐 했습니다. 그렇겠죠. 화물 매출이 54% 감소하면서 이 글로벌 그 상품의 운송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굉장히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 운수님 지수가 TAC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홍콩 북미 노선 운임이 이전에 그 9.69달러였다가 지금은 4.93달러, 지난달에는 5.2달러. 그러니까 거의 운임 자체가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되게 의외죠. 아니 그만큼 화물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요즘에 그 항공 그 저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저비용 항공사 저 비용은 잘 돼요 또. 잘 됐죠. 아. 아주 따뜻한 역대급 실적들을 다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1분기 3,500억 매출 기록하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기업보다 422%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4천억 돌파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4배가 늘었습니다. TA, 에어부산 다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맞네요. 국적항공사 국제선 여객 수가 1분기에 987만 7,500명. 그러니까 1,000만 명 맞습니다. 그 지난해 1분기에 61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000만이요? 네, 987만 명. 와. 이 중에 LCC 이용객이 541만 명. 이야.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 이제 확실히.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상품보다 서비스 쪽의 어떤 경기가 훨씬 좋다라는 게 이렇게 항공사 실적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중국 관광객은 보통 카지노라든지 네. 아니면은 왜요? 중국 얘기 좀 그만해야 되겠어요. 아니 참 우리 3%가 뭘 중국 거예요 또. 지금 중국차 빤다고 중국차 왜 찬양하냐고 그러시는데 중국차 찬양할 일이 뭐 중국차를 있습니까? 중국 배터리 우리가 찬양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대주주가 왜 중국 사람입니까? 아 그래요? 네. 중국계 제가 예, 오해심 하지 마시고 친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친중국이신 줄 몰랐는데 아 저예요? 제가 친중이에요? 권선우 권순우 요즘에 경제 뉴스 전하기도 이렇게 어려워요. 네, 여튼 그 항공사들이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들이 굉장히 잘 됐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예, 근데 대형 항공사들은 좀 울었고. 그래도 이거 뉴스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 그냥 마저 전해드릴게요. 네네네. 면세점까지 보셔야죠. 네. 이게 항공, 면세, 카지노 이쪽이 좀 관광이라든지 어떤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롯데면세점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롯데 호텔 공시를 보면은 1분기 358억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753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수준을 보였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지난 1월부터 그 보따리상들 있잖아요. 네. 그 중국 보따리상들한테 얹어주던 수수료를 음.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따리상들한테 수수료 많이 주고 이렇게 사게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슬슬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관광객도 늘어날 것 같아서 따이공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여기에 좀 개선이 좀 됐고요. 네.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 같은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매출이 늘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게 지금 면세점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뉴스하면서는 채팅창을 안 보는데 빨리 진행해 주시죠. 네. 자, 채팅창을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 여론도 또 제가 뭐 잘 살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쭉 예. 보는데 중국을 우리가 그렇게 뭐 찬양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아니, 중국 차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는 안 돼. 아 그런 걸로 안 네, 돼요?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중국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여튼 오늘은 저 뉴스 3은 이 정도로 예. 예, 마무리하고요. 그럼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